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10월은 건강보험 가입 시즌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박상화 보험 전문가에게 들어봅니다. 네, 지금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지금 당장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자분들께서는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보험료를 현재까지 지불하고 계시다 하시면은 12월 달까지 계속 보험료를 지불하셔야지 보험이 끊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10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휴일이 중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7일이 되면 메디케어 오픈 기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습니다.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결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곤란해 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를 범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귀찮은 일은 있습니다. 플랜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사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사인을 하시게 되면 처음 가입하신,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오픈 기간 중에 처음 제출했던 애플리케이션은 무효가 되고 새로 집어넣은, 새로 제출한 그 플랜이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보험 플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플랜을 잘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며 이민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는 뜻은 은퇴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1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 보험이므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상되고 어떤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는 데든지 기타 어떤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가입 당시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랜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이제 그 플랜을 패키지가 덱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 패키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보험카드만 꺼내시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어두십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키지가 오게 되면 하나하나 열어보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애플리케이션 카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타이프가 돼가지고 이쁘게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카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이름은 틀려 있지 않을까? 전화번호 아니면은 내 메디케어 넘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생년월일이 틀려 있다 그러면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을 했는데 클레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함, 생년월일, 메디케어 넘버, 주소, 전화번호 이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플랜이 바뀌는데 참 이건 운이 없는 경우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태까지 Late Enrollment Penalty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LEP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트 D 보험을 65세 혹은 은퇴 이후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빈 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보험이 없었던 기간을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것들이 몰랐던 것이 나라에서 알게 되어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보험이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후에는 보험이 해지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어떠한 편지가 오든 그 편지를 꼭 읽어보시고 최소한 1월, 2월, 3월 달까지는 반드시 꼼꼼히 챙기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Scope of Appointment라는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은 어떤 보험회사를 컨택을 하든 일단 메디케어에 관련된 보험을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면은 비록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 폼에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입자를 위한 폼입니다. 물론 워크인,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실에 그냥 당일날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48시간 안에 약속을 만들어서 가는 경우는 그 폼을 사인해서 정부에다 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인만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플랜이든 설명을 하시기 전에 메디케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면 반드시 사인을 먼저 하시고 에이전트에게 제출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설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사인을 한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인을 거부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의 플랜 설명이라든지 기타 어떤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것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혼돈하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이 나이는 어떤 큰 분수령이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는 일반 플랜, 그러니까 보통 정부 보조를 받는 경우는 오바마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5세 미만 중에서 오바마 플랜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는 플랜들, 그런 플랜들은 그러니까 비오바마 플랜이 되겠죠. 그냥 일반 플랜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플랜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데 거의 동일한데 단지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보험료 차이가 되겠죠. 코페이 차이가 되겠죠. 이것은 영세민들 아니면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보험료를 내기에 아니면 진료비를 내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소득을 가진 그런 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월 미리 혜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떤 그 중산층 이상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차트에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반 보험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택하시든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바마 플랜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험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중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아파서 보험 플랜을 좋은 거로 바꿔야겠다라고 해보셔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히 12월 15일까지 가입을 하셔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그 보험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월 16일 날 보험을 바꾸셨다 하시면은 이것은 2월 1일부터 보험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텍스 베네핏도 2월 1일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물론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텍스 시즌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그 정부에서 오는 healthcare.gov라는 곳에서 오는 그런 편지들을 버리지 마세요.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꼭 모아두시는데 그냥 모아두지 마시고 꼭 점검을 하시고 나서 모아두세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바로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나는 에이전트가 있으니까 에이전트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플랜은 에이전트께 아니고 각 가입자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분들께서 책임지시고 가입자분들께서 변경을 하시고 가입자분들께서 그 모든 기록을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에 특별히 오바마 케어 쪽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11월 1일부터 오픈되는데 그 기간 시작되자마자 어떤 플랜을 갖다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시고 컴퓨터가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입력했던 것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갖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